자, 도탐사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아내들이면 네, 형님도 서운해하시고 여러분도 서운해하시니까 네,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정광훈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정치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때려왔는지 그에 관한 인터뷰 내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일단 지말로 네. 이명박 박근혜부터 네, 지금에 있는 윤석열이까지 자기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지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광훈이 왜 더 탐사를 선택해서 인터뷰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경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을 텐데 왜 연락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했죠. 근데 안 왔을까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화 네, 말고. 전화가 말고 직접. 네, 사람이 찾아왔을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맨날 거짓말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정말 아무튼 숨 쉬는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역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윤석열이 3번 전화했다. 대선 때. 네, 그리고 특사가 여러 명이 왔다는 거예요. 밀상 뭐라? 밀사? 밀상 뭐가 뭐 하여튼 뭐. 근데 그런 한 사람이 3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밀사질을 하는 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인물들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건이 똘마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코바나? 호바나 쪽 애들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있는 의전 비서관 밑에 있는 딸랑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서 그 얘기 했겠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니까 후보의 뭐 말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도와달라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전화는 금방 끊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냥 만나기만 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혼냈다. 뭐 이런 소리죠. 근데 그래요, 뭐 하느님도 혼내는 사람인데 혼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 확실한 건 강승규 사회수석이죠. 네. 근데 이제 강승규 이 수석. 강승규 사회수석이 와가지고 대한군인회나 자유촌년회, 유관단체 같은 도움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정광훈이 말 듣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기 자유촌명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우리 세창이 오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옛날 박정희 때부터 그게 뭐 고엽제 피해자 모임부터 시작해갖고 이 군벌 안에는 그쪽 나름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카르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유관단체라 그러면 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든지 뭐 새마을 청년회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텐데 원래 이제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보면 각자 이제 여러 군데 파트에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어요. 지원금을 받는 정당이라든지 그 윗물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보수 집회하잖아요.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한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한테 동원령이 떨어지죠. 그럼 걔네들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모이게끔 하고 연락을 하고 일종의 중간 관리를 하는 것들을 지금 정광훈 목사가 많이 해봤다는 거야. 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사실 그게 있다 그러면 윤석열한테 있다기보다는 이명박이나 자유촌명 아니면 박근혜 계열에 있는 숨은 실력자들한테 있어야 돼. 즉 대한군인의 뭐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이제 정치적 신인이고 등장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다 연락할 수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개파나 세력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늘 항상 언제나 깍두기처럼 끼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정치질을 하면서 붙어왔던 세력이 종교 세력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인 인터뷰를 보면 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정광훈한테. 정광훈이 막 큰 소리 많이 칩니다. 권지현 기자도 스카우트 하겠다. 키워주겠다고. 너 한번 가봐라. 한번 만나봐라. 저는 비위가 약해서. 권지영 기자 대단하더라.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와 나는 너 못하겠던데. 침 뱉고 일어날까봐. 저는 토합니다.
근데 뭐 만나면 뭐 기다려 100만 원씩 주지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면서 김영란법 위반. 내가 저기 그 광동이 불러다가 원래 1,000만 원씩 주다가 5천만 원 줬더니 바짝 엎드렸다는 뭐 이런 일대기들 많거든요. 누구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돈봉투질도 꽤 많이 했나 봐요. 사실 그것도 뇌물인데. 그래서 이런 류의 연결고리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해보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세창을 비롯한 자유촌연맹을 비롯한 이른바 지금의 보수 집단들을 움직이고 있는 행동대원들에 대한 장악력은 윤석열이 안 갖고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즉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친이나 친박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정권 장악력이. 그렇지. 근데 이와 관련해서 등장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경제 오빠. 김경재. 네. 이 김경재가 자유촌연맹 화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출마한다고 지랄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고 모가지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들어와서 대행으로 갈아탔던 자가 지금 이세창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 형님 원창이 형의 도움을 받아서 전주에서 건달하던 세창이가 와서 이 조직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현대 회장 데리고 다니면서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생일날 김앤장 변호사들 불러서 윤석열이랑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유촌연맹이 힘을 많이 썼는데 정작 이 김경재도 사실은 자기가 세웠다, 자기가 밀었다라고 이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뭐 이런 기사 있죠.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김경재다.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대통령을 김경재가 된다. 그것도 계시를 못 받았다고 또. 아니 뭐 그때는 그랬대. 하나님의 말씀하니 김경재가 된다고. 근데 그런 김경재를 덕담이라던데 그냥. 바로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런 김경재가 말하자면 친박계인데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잡아낸 놈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김경재하고 연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도움은 이세창이가 줬으니까 결국은 이 김경재도 팽을 당한 거예요. 정광훈한테는 따져놓고 보면. 정광훈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했던 목사 염재용 목사. 네. 염재용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염재용 목사가 사실은 윤석열하고 먼저 친했는데 더 친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경제가 저리 꺼져.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이러면서 저 자리를 가로챈 거죠. 아마 저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김삼환 목사 있죠. 네. 방송국 사주이시기도 하고 건이랑 나란히 사진도 찍으셨던 이분. 이건 김장환 목사. 김장환이 방송국 사주고 그렇죠? 김삼환은 그 명성교회. 네. 이름 헷갈리는 거 이해하세요. 권지영 기자가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팩트를 제발 좀. 이름을 틀리잖아, 이름을. 내가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아마 요분하고 연결고리로 아마 분재를 받았겠죠. 저희 백제예술대에서는. 장종현이가 결국 다 그 김상환 목사랑 이쪽이랑 친하니까 극동방송이랑 그리고 다 한 몸인 거 나왔잖아요. 거기에 고모 목사, 그러니까 본인 고모도 거기 목사로 해갖고 유일하게 이제 그 여성 목사로 심어준 분이 또 저분 아니겠습니까? 등등 종교계하고 끊임없는 역할을 쭉 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김건희랑 이게 서울의 소리 얘기에서 들은 거지만 김건희가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들 들은 얘기입니다. 나 고발하려고 하지 마. 이번에 그만두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부 그 당대표 선거 이후에 자기 공천권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소리 하면서 창당한다고 또 난리를 쳤잖아요. 그럴 때도 김건희가 전화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연결고리를 쭉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전광훈이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저 위쪽 라인에서부터 김건희는 먼저 친했기 때문에 그 먼저 친해온 고리들을 흘러 오다 보니까 전광훈을 나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그 윗대가리는 이미 현역을 떠났어. 행동대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행동대원 역할을 하는 전광훈한테 이른바 떡밥을 좀 던진 거고, 전광훈은 미친 듯이 열심히 뛴 거죠. 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이 전당대회였어요. 지금의 당대표를 대표를 시키고, 심지어 수석까지도, 최고위원까지도, 지 신복을 올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패널당했다는 거지. 사실상 당대표는 지금 정광훈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가 올려놨던 김재원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 김재원에 대해서는 소원하지 않으시냐 할 때, 아니야, 그 사람이 틀렸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영원히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김재원을 거기 올려준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면, 정광훈 목사가 부활 안 시켜주면, 김재원은 정치적 배경이 뒤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광훈의 역할은 전지전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얘가 뒤에서 밀고 있는, 아까 그 얘기가 제일 준 거야. 여러 가지 보수 유관단체들의 연결고리, 본드 역할을 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잠깐 대선 때나 총선 때 그 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내 안에 있는 표들 내지는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써먹은 거고, 정광훈이는 사실상 김건희한테 퇴출을 당한 겁니다, 이제. 따라서 김광훈의 앞날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정광훈. 정광훈이야. 정광훈의 앞날이. 그래서 아우 진짜 송 작가님 앞날이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정말. 이 정광훈이 이렇게 무리한 인터뷰를 2번이나 계속해서 진행하는 건 뭐냐면, 나 버리지 마. 급하다는 거지. 나 아직 쓸모 있는 놈이야. 좀 있으면 저 대중 집회 안 할 거야? 노총하는 집회, 반대 집회 해달라며. 그거 하려고 하면 걔들 불러서 자리 배치하고, 그거 제대로 시위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흔히 하는 보수 우파 집회의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나야. 그러니까 아직 나는 버리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시위 진압. 이제 때려잡겠다는데 시위자들. 그러니까 시위 진압을 하더라도 근데 시위가 많아지게 되면 그 시위에 반대 시위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의 단일 대우로 해갖고 나와버리면 더 분위기가 나쁘니까 예전에 이제 촛불혁명 그 주간에 보수 집회하고 이쪽하고 맞붙었던 것처럼 그리고 불법으로 계속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는 거를 눈 감아줬던 이 과거의 전력처럼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현재 보수 쪽의 최고의 전문가, 행동대장, 코디네이터는 정광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정광훈이를 팽한다는 얘기, 문하나가 지적한 대로, 야, 돈 들고 그 효과도 없는데 뭐 보수 집회 이거, 반대 집회, 어용 집회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경찰로 해보다 안 되면 군대 들여, 군대. 뭐 이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의 활용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 정광훈은 행을 당할 건데 곱게 죽을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처럼 캐비넷 깐다 했을 때 그래 까 라고 이제 까면 안 되지라고 바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정광훈 깔 테면 까봐 이씨. 나한테는 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의 법이 의미가 없어. 나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헌법도 나한테는 안 통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 스스로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슨 헌법이 위야. 정교 분리? 헌법에 있는 원칙? 야, 딴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웃어. 누가 웃어? 아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종교 국가 어디 이란 빼놓고는 종교하는 사람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근데 자기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개기면 개길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파열음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전부 다 떠들면 떠들수록 더 대책에 두들게 만든 동업자가 제일 먼저 망하고 구속되는 어떤 1번지로서 정광훈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왜 국가의 헌법 따르시고 하늘의 법이 우선시되면 그냥 하늘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씩 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본인이 어울리지 좋아하는, 않으시는 네. 이런 훌륭하신 분이 이 땅에 이 복잡 다단하고 이 정말 이 의미 없는 소심한 일들을 이러고 관여하고 계신지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우리가- 따르는 그 법이 있는 하늘로 가시라고. 본인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곳들로 다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문 일본으로 가시고. 일본으로 그렇지. 가시고. 좋네요. 네. 이러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쯤 확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스트레스 좀 덜 받게.